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거두절미하고 바로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산 로보틱스가 제가 최초에 좀 체크를 드렸던 게 이 자리였죠. 네, 신규 상장 패턴이 나오는 자리에서 연속적인 좀 매수를 가담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이 종목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은 대응을 하셨을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찌되었든 이제 이 이후에 패턴이 나온 이후에 강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지저분하게 눈에 띄는 꼬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좀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었죠. 그러다가 오늘 정확히는 어제죠. 예,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 5일선을 물어주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고, 여기서 만약에 오늘 시가가 좀 시간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한 1.5% 정도 좀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 시초가 자체도 미국 증시에 좀 혼조세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한 2% 정도 좀 빠지면서 출발했는데, 요게 만약에 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오늘 좀 장 초반에 좀 양봉이 그려졌던 것 같이 만약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5일선 윗추세를 완연하게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영상을 굳이 찾아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무탈하게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어찌됐든 뭐 꼬리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종목의 추세가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꼬리 흐름 자체는 하나의 뭐 신규 상장주들의 좀 변동성, 신규 상장주들의 순환매가 워낙 빠르면서 나온 이런 꼬리 흐름들이 반복해서 나왔고, 또 신규 상장주들의 좀 강세 포인트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꼬리가 달리면서도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,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꼬리를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. 그냥 전반적인 신규 상장주들의 순환 포인트에서 나온 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오늘 만약에 시초가 좀 무난하게 형성이 되고 양봉으로 좀 장중 상승세가 연출되었던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다라면 좋았을 부분인데, 어찌되었든 오늘 한 7.74% 정도, 거의 한 8%라고 봐야 되겠죠. 좀 강한 약세를 좀 개별주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오면서 이 종목 이제 추세가 끝난 건가,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이 좀 드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찾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은 명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7% 정도, 뭐 8% 정도의 약세 개인적으로는 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7%에서 8% 정도의 약세라고 한다면 이거 불면 크게 인식을 할 수 있죠.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모든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, 결국에 이 종목의 평균적으로 최근에 형성되었던 변동성이 얼마고,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신규 상장 패턴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좀 변동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자, 못해도 6에서 15%, 10%, 15%, 이건 20%가 넘고요. 요것 또한 10% 정도 되고요. 요것 또한 16%, 12%, 요것도 위아래 변동성이 한 보자. 8% 정도 되죠. 이날도 12%, 이날도 한 10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어제도 아래 구간까지 고려를 하면 15% 정도.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제가 말한 수치들을 대강적으로 들어 생각해 보셨더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, 못해도 두산 로보틱스의 평균적인 캔들 하나당의 위아래 변동성은 10% 내외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형성이 되었던 고가가 2%고요. 종가가 마이너스 7.74%입니다. 저가 기준으로 하면 7.8 정도로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토탈 한 9.8, 그러니까 10% 정도의 변동성을 두산 로보틱스가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? 두산 로보틱스의 오늘 하락폭이 커 보이나요? 아니면 작아 보이나요? 아니면 적당해 보이나요?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,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적인 변동성이 하루에 뭐 2%에서 한 4% 정도 움직이던 그런 잔잔한 종목, 갭도 없고 그런 무탈한 흐름의 종목이 만약에 하루에 변동성 10%를 가져가면서 마이너스 8%로 마무리가 되었다? 이러면 거래대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차트 해석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겠죠.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못해도 평균 변동성이 10% 이상인 부분이었고, 오늘 역시 또 9.8% 정도의 위아래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음봉 하나 정도로 마무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 당일 수치로만 놓고
놓고 본다라고 하면 부담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종목의 특성상 이 종목의 평균 변동성을 좀 놓고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부분은 또 아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물론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되면서 5일선을 좀 윗구간에서 안착을 해주고 좀 추세를 위로 끌어줬다면 더 기분 좋을 부분은 됐을 수 있었을 겁니다.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82,20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기에 5일선은 좀 꺾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러면 이 종목 대응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? 지금은 8만 원 구간대에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맺혀 있는 자리입니다. 8만 원짜리가 지금 시가와 종가 그리고 아랫꼬리가 잡히는 구간으로 상당히 좀 첨예하게 지지 테스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심 방향에 맞게 그리고 종목이 인지하고 있는 가격대에 맞게 8만 원 라인을 내가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잘라내는 하방 대응을 하든 일단은 대응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윗구간으로는 어떻게 돼요? 지금 박스가 형성된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. 자, 정도로 일단은 얇은 꼬리 저항이 좀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위로는 뭐 이제 10만 원 윗부터는 이제 열린 구간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구간 자체는 8만 원에서 9만 원. 이 사이 변동성을 고려하면 한 12, 3% 정도 될 부분입니다. 한 10% 정도 내외에 지금 박스 내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이라는 거죠. 물론 뭐 거래 대금이 음봉 구간에서 좀 비교적 양봉 구간보다는 좀 컨트롤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, 박스 구간 내에 갇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만약에 이 종목이 8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뭐 종가상이든 아니면 내 기준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8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잡아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거나 해야 될 부분인데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러프하게 75,000원까지 그냥 내려다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 종가와 아랫꼬리까지 맺히는 구간이 75,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8만 원에서 75,000원까지는 내가 하방 대응을 더 내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기다리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게 아니라 어쨌든 75,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일단은 1.5배수는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스까지만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슬슬 하방으로 좀 잘라낼 각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. 아니면 좀 베팅을 걸어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신규 성장주들의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자리고 첨단 이 로봇 산업 전략 1.0 발표 역시도 좀 올해 연말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수원 공장에 대한 생산 증서를 좀 발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리 동결 역시도 다음 주 FOMC에서 이어진다라고 보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들의 좀 반등, 다발적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들고 가볼 만한 자리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위치해 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. 하방으로는 그래서 75,000원에서 8만 원까지의 좀 대응 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윗구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 9만 원에서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신규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9만 원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. 1차로 손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9만 원을 어떻게 지켜주느냐로 좀 판단을 하시면서 9만 원을 새로운 지지 라인으로 잡고 새로운 박스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가져가는 게 유효하겠습니다. 9만 원을 뚫고 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하방 대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? 8만 원까지 기다리는 거는 좀 어리석은 짓일 수 있습니다. 신규 상장 패턴이 그렇게 변동성 파동이 크게 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면서 가격을 지켜주면서 구간을 끌어올려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 구간이 이 가격대 구간의 그림의 커플링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8만 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한 85,000원, 85,000원 정도에서 9만 원 이상으로 좀 구간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하방 대응을 하면서 좀 손실폭은 가져가시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게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직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. 지금 거래대금도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고 거래대금도 살아있고 차트도 지금 살아있고 오늘 변동성이 뭐 한 10% 정도 나왔는데 이 10%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인 두산 로보틱스의 캔들 하나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수치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차트가 깨졌다라고 볼 부분도 아니고 매집대도 살아있고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 포인트도 살아있고 로봇 쪽의 좀 재료라던가 이런 포인트도 다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트가 깨졌다라고 좀 대응을 당장 잘라야 되나 이런 부분을 판단할 시점은 아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그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